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전 주기를 나누어 가지고 다양한 정부나 기관의 창업 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데모데이 전략,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들은 불과 상반기 몇 달 동안 나온 포스터들만 모은 거예요. 신한 퓨처스랩, 도전 K스타트업의 혁신창업리그, 그리고 국민은행, KB의 퓨처9,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제로원, 그리고 삼성의 C랩, 그리고 롯데 엘캠프, CJ의 오벤터스, 그리고 산업은행의 넥스트원. 이런 다양한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데모데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나 혼자 골방에 숨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을 런칭할 때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금도 필요하고 협력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라든지 다양한 민관에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의 넥스트원, 기보 벤처캠프, 신보 네스트, KB 퓨처9, 신한은행 퓨처스랩, 기업은행 IBK 창공, 이런 금융권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삼성 C랩, 롯데 엘캠프, 현대 제로원, CJ 오벤터스, 그리고 지역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중기부, 서울시의 혁신창업리그, 그리고 지벨리, 가산디지털단지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막 설립하거나 심지어는 설립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극초기의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적게는 2,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정도의 초기 투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 자금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판단이 서야지 얼마를 투자하고 그 회사의 지분 몇 %를 갖는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회사를 만들었는데 투자사에서 1억 원을 투자해줘요.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자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원 투자하면 그냥 인수해버리는 건가요? 이 투자사가 그래 1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지분 10%만 받을게.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하고 10%만 받았으니까 그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10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업 가치가 10억이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10억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도 받고 기업 가치도 평가받고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행사 등을 통해서 데모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데모데이는 이제 어떤 지원 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멘토링이나 육성을 받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들이 무대 위에 서서 외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데모데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와 처음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투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모데이는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큰 기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끝나지 않아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 본인은 그 데모데이에서 썼던 장표, PPT, 파일이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고요. 그때 발표했던 노하우가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초기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은 사업이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엔젤 투자 받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 받고, 벤처 캐피탈, VC로 연결되는 이 투자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에 선보이는 기회,
선보이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데모데이가 가장 유력하고 유용한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무대에 서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 투자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 사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사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무대 위에 서서 내 사업을 알리는 이 데모데이의 성공 전략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시간에 기억시켜야 됩니다. 대부분 데모데이는 5분입니다. 5분. 큰 무대에서 코엑스, 오디토리움 한 2,000석 되는 무대에도 서봤는데요. 이런 대규모 무대에 서는 피칭은 대부분 5분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업의 개요하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작은 소회의실, 강당 같은 데서 하는 피칭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데모데이라고도 하고 IR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10분 정도 합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그런 이제 사업 설명 자리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상세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투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받고 싶고 그거에 대한 조건은 어떤 것이다 라는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데모데이가 됐든 IR이 됐든 듣고 난 사람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설 때 세세한 사업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국 임팩트 있는 이미지와 키워드 중심으로 전달해서 무대가 끝나더라도 우리 회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명확하게 사람들의 머리에 남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 전략은 내용보다는 컨셉이라는 점입니다. 이 5분, 10분, 이 짧은 시간에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래픽이라든지 슬로건, 브랜딩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상황,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이런 상황 정보하고 인물, 페르소나를 대입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등장하면 이렇게 나아진다라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아이템만큼 중요한 게 바로 팀 구성이라고 했죠. 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업 아이템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업자인 나를 기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발표하는 장표의 사진, 학력, 경력, 그리고 우리 팀원들의 단체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창업자의 역량을 강조하고 싶어서 능숙하고 달변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느냐? 더 전문성 있고 진실성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말을 좀 더듬더라도 발표는 서툴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데모데이의 전형적인 사진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삼산텍의 수지, 서달미가 발표했던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했던 스파크랩의 데모데이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행사죠. 그 외에도 다양한 데모데이 행사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발표자는 떨리겠죠.